제가 오늘은 3i 애틀라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3i 애틀라스가 점성학계와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사실은 굉장히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이 3i 애틀라스는 페리헬리온인데 태양으로부터는 약 1.4 astronomical unit, 즉 1억 3천만 마일이에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읽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 행성의 영향을 우리가 엄청 크게 받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별 영향 없이 지나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2025년 7월 1일 소행성 지구 충돌 정보 시스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관측 망원경에 의해서 이 애틀라스를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초기의 명칭은 AI1P13Z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후속적으로 관측을 진행해 보니까 이 천체의 오rbit이 하이퍼볼릭으로 돼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뜻하는 거는 중력에 묶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고 가파른 궤도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 밖에서 온 인터스텔라 천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천체는 공식적으로 C/2025N1 애틀라스로 명명됐었는데 일반적으로 3i 애틀라스라고 불러요. 여기서 3i는 세 번째로 확인된 인터스텔라 천체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Third Interstellar Object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주목을 이렇게 받았을까? 세 번째로 발견된 희귀성 때문이에요. 2025년도 이전까지 태양계에 들어온 인터스텔라 천체는 딱 2개뿐이었어요. 오umu아무아가 2017년에 발견됐고 2019년에 2i 보리소브 이게 발견이 됐죠.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옛날처럼 우리가 기계가 없었을 때 발견을 못했던 행성들이 지금은 발견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실은 이 행성이 발견됐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었고 또 발견 시점이 이 2개의 행성들은 발견 시점이 늦거나 빠르게 지나갔지만 3i 애틀라스는 일찍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달간 태양계 내에서 관측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행성계의 물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기회도 생겼죠. 근데 이게 독특한 게 혜성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오umu아무아 같은 천체는 소행성처럼 보였었는데 3i 애틀라스는 코마 또 가스 먼지 구름 코마와 꼬리를 보여서 전형적인 혜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가열돼서 가스와 먼지를 뿜어내고 과학자들은 1초당 6 내지 60kg의 먼지가 손실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해요. 이 행성의 나이와 기원을 보면 태양계 이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초기 연구에 따르면 3i 애틀라스는 태양보다 수십억 년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혜성이에요? 은하의 두꺼운 thick disk에서 아주 오래된 항성계에서 형성됐을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태양계가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에 행성 형성 물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3i 애틀라스는 태양에서 약 3.8 astronomical unit 거리에서도 이미 혜성 활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봤을 때 코마에는
이산화탄소와 원시 금속, 또 탄소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3I 애틀라스가 태양계 해성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장시간 우주 방사선 등에 노출된 인터스텔라 천체는 표면이 아마도 많이 변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완전히 원시 상태의 물질은 아닐 거라고 말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 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이 아틀라스의 구성 성분, 가스, 먼지, 얼음을 분석하면 다른 행성계에서 만들어진 천체의 물질과 구조를 알 수 있고, 또 형성을 어떻게 행성이 형성이 됐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태양계 형성 초기와 비교했을 때 우주의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행성이나 해성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게 해주겠죠. 그리고 우주 방사선 또 화학 처리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장기간 우주를 떠돌았던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 장기간 우주를 떠돌았던 이 물질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과학이 이렇게 빨리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는 영향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더 빨리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망원경, 제가 오늘 이게 머큐리가 아직까지 레트로그레이드 기간이에요. 말이 잘 되지를 않아요. 관측 및 기술적인 영향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망원경 관측 테스트를 했을 때 제임스 웹 망원경, 또 허블 지상 망원경 등을 통해서 정밀 관측 기술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행성 방어 연구에도 쓰여요. 소행성 해성 탐지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주 천문학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이나 스토리에 영감을 주기도 해요. 인터스텔라 물체는 영화나 소설, 음모론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죠. 3I 애틀라스는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데 쓰이고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상상력에 큰 영향을 준 것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면서 우주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거예요. 점성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흐름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킨다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되는 신호로 본다든지, 우리가 어떤 인류에 있지 않았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커다란 선택을 하는 그런 뜻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인물, 또 기존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거나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의 전환을 빨리 또 촉진을 시키고, 또 예상치 못했던 기회, 어떤 깨달음, 혹은 반대쪽으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뜻도 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또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죠. 그런데 3I 애틀라스는 물리적, 중력적 영향이 거의 없는 인터스텔라 천체예요. 점성학에서는 상징적 에너지로 해석하지만 그냥 상징적 메시지일 뿐이지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드러난 사건이나 뉴스에서 다룰 만한 변화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로는 안전하게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렇지만 제 느낌으로는 아마도 조용하게 잘 얌전하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읽질 않았어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리고 중력적으로도 너무 작아서 지구나 다른 행성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연구하고 관측하는 대상으로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까지 3I 애틀러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